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보고서 작성 연습에서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결론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보고서 작성할 때 결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에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론의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론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을 짧게 정리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의 성과, 기여도 이런 것들을 또 결론 부분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것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점을 솔직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과제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후에 또 어떤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어떤 추후 과제도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본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쓰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은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주장이라든지 의견을 강조하면서 어떤 추후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쓰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론 내용을 요약할 때 저희가 좀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상에서 또 지금까지 또 이제까지 본론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외국인 학생들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결론 부분에서 정형적으로 쓰는 표현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틀로서 하나의 어떤 공식화로서 규칙화, 또 패턴화로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해서 결론 부분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막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을 잘할 수 있게끔 결론 부분에서 자주 쓰는 그런 정형화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고서 성과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뭐뭐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뭐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좀 결론 부분을 좀 자신감 있게 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학생들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주 쓰는 표현들, 어떤 정형화된 표현들은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쓸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본 연구는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뭐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잘 쓰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한계 및 전망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도 살펴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뭐뭐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뭐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앞으로 뭐뭐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자, 후속 연구에서는 뭐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기대한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보고서 한계 및 전망에서 어떤 자주 쓰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 작성 연습에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서론 부분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그래서 어떤 본론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한계점, 또 추후 과제 제시 이런 것들이 결론에 나타내서 됩니다. 또 어떤 자기의 주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결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 주시고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게끔 또 연습을 시키셔야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또 결론 부분을 학생들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을 할 때에는 이런 내용과 표현들을 꼭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 작성 연습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참조하시고요. 학생들에게 보고서 작성 어떤 수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보고서 관련 내용으로도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